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트레이너 최샘 최원일입니다. 이번 자소서는 실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소서를 작성한 사례를 통해서 피드백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내용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즉, 자소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정의 또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살펴보게 될 문항은 바로 경험,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진 장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작성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문항에서 순서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작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순서를 약간 다르게 변형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측면을 먼저 고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연결관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내용을 나와 있는 장점, 경험, 직무 활용 이렇게 1대1로 순차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점과 경험을 하나로 묶고 직무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서, 그 다음에 내용의 연결관계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는 형식적인 면에서 앞에서 말한 작업, 즉 틀을 만드는 것을 수행하지 않고 평상시 글 쓰는 것처럼 작성이 되어서 형식적인 면에서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들이 자소서 문항이 요구하는 것을 다 포함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작성된 내용들이 연결고리가 없어서 글을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용을 읽었을 때 자소서를 쓴 사람이 그 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고 생각나는 대로 작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을 쓰기 전에 먼저 틀을 만드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문장이나 단어의 표현에 관한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문구 중에서 나름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름대로라는 단어는 혼자서 뭔가 가볍게 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뭔지는 모르지만 정리가 안 됐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얻고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겸손함이나 또는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뭔지는 모르지만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문구들은 삭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문맥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번 박스로 표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박스 안에 있는 상황의 느낌이 내용 전개상에 전혀 연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이 느낌에 관한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연결고리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 마치 그냥 감정적인 독백처럼 써놓아서 이 자소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지는 모르지만 이 글을 왜 써놨지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